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습관처럼 찾는 커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이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커피가 단순히 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식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억력을 지켜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를 상하게 하거나 밤잠을 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커피는 우리 몸의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관찰한 사례들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질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챕터 1 커피, 약일까 독일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혹은 신문을 펼쳐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시고 나면 하루 종일 활기차고 머리가 맑아지는데 또 어떤 분들은 속이 쓰리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차이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바로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을 깨우는 각성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위 점막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아 속이 쓰리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하루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양을 마신다고 해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70세 박정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퇴직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평생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직 생활을 할 때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커피만 마시고 나가는 날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따뜻한 물을 마셔보기도 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지요. 결국 병원을 찾으셨을 때 위 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 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커피 마시는 시간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최소한 빵 한 조각이라도 드신 후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셨지요. 처음 며칠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괴롭히던 속쓰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커피 맛도 예전보다 더 좋게 느껴졌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간단한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즐기시며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커피를 올바르게 즐기려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속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하루 섭취량도 중요한데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하며 60대 이상이라면 2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가급적 커피를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오후에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커피 대신 허브차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챕터 2 기억력과 혈관을 지키는 힘.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감퇴입니다.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전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지요. 또한 혈관이 점점 뻣뻣해지면서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커피가 이런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며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4잔 이상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고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만나뵌 75세 김명호 씨는 오랜 시간 은행에서 근무하시다 정년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독서 모임에 가입해 활동하시던 중 점점 사람들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지난주에 만난 분인데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책 내용을 이야기하다가도 중요한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셨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점점 더 심해지자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겨울만 되면 손발이 유독 차가워져서 외출하는 것도 꺼려지셨다고 합니다. 양말을 여러 겹 신어도 발끝이 시리고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지인이 블랙커피가 뇌 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시도해보기로 하셨지요. 그분은 평소 믹스커피를 즐겨 드셨는데 이를 블랙커피로 바꾸고 매일 아침 식사 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랙커피의 쓴맛이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주간 꾸준히 마시다 보니 점차 커피 본연의 향과 맛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약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에 가면 전보다 책 내용이 더 잘 기억났고 토론할 때도 말이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사람들 이름도 예전보다 훨씬 잘 기억나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손발이 예전만큼 차갑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기 위해 허브차를 드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보리차를 즐기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커피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커피와 운동을 함께 실천하면서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졌고 기억력도 계속 유지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독서 모임에서 발표까지 맡아 하실 정도로 자신감도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뇌와 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블랙커피로 드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프림을 넣으면 당분과 지방이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과 점심시간대에 마시되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몸속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마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커피를 마신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함께 하시면 혈액순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챕터 3- 혈당, 간, 노화를 잡는 커피.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거나 온몸이 나른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날이 계속되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점점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런 증상으로 힘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혈당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서 혈당을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낮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고 이것이 졸음과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쌓이고 만성 피로가 생깁니다. 여기에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가 계속 축적되면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커피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포도당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의 작용을 돕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해 지방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은 지방간이나 간경화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68세 윤혜숙 씨는 평생 동네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공복 혈당이 110을 넘으면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몇 년 내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지요.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약사로 일하시면서 당뇨병 환자들을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그 질병이 얼마나 관리하기 힘든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즉시 생활 습관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믹스커피를 하루 3잔씩 마시던 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믹스커피에는 설탕과 프림이 많이 들어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믹스커피를 끊고 블랙커피로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믹스커피에 익숙했던 입맛에 블랙커피는 너무 쓰고 텁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한다는 각오로 매일 아침 식사 후 블랙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니 오히려 블랙커피의 깊고 진한 맛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식단도 함께 조절하셨는데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셨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를 걷는 운동도 시작하셨지요. 이렇게 3개월을 보낸 후 다시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떨어져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체중도 3kg 정도 줄었고 무엇보다 매일 느끼던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벼웠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블랙커피로 바꾼 것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블랙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기 위해 녹차나 허브차를 드십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혈당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시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블랙커피를 꾸준히 즐기면 당뇨병, 지방간, 조기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커피는 반드시 블랙으로 마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시럽, 프림을 넣는 순간 혈당을 올리는 음료로 바뀌어 버립니다. 둘째,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허브차나 보리차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커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실천해야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챕터 4 커피와 나쁜 궁합.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마시거나 아무 때나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는 커피와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잘못된 조합으로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커피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커피 속의 탄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분들이 커피를 자주 마시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벽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과 함께 마시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이 동시에 들어가면 간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독해야 해서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과 커피를 함께 먹으면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만나뵌 72세 장영수 씨는 오랜 시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빈혈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어지러웠으며 얼굴색도 창백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신 결과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이 철분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 후 철분제를 복용했는데 습관적으로 바로 이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생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철분제를 복용했지만 빈혈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신 그분은 다시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받으셨는데 철분 수치가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물어보시니 그제야 철분제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커피 속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약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철분제를 복용한 후에는 최소 2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깜빡하고 바로 커피를 마시려고 하셨지만 휴대전화에 알람을 맞춰놓고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또한 점심 식사 때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시금치나
소고기를 드실 때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보리차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카페인 걱정 없이 허브차를 즐기셨지요. 이렇게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신 결과 철분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빈혈 증상도 크게 호전되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고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온종일 지속되던 피곤함이 사라져서 외출도 자주 하시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철분제와 커피를 분리해서 복용한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 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계시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커피는 언제 마시느냐,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과의 궁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철분제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 후에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시금치, 소고기, 조개류 같은 음식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유제품과 커피를 함께 마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으므로 우유나 요구르트를 드신 후에도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신 후에는 커피보다는 따뜻한 보리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위 건강에 좋습니다. 넷째, 술을 마신 날에는 절대로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간에 큰 부담을 주어간 손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과 커피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커피의 부작용을 크게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챕터 5- 커피와 최고의 궁합. 지금까지 커피와 함께하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커피와 만났을 때 서로 시너지를 내며 건강 효과를 배가시키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커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커피의 항산화 효과와 만나면 혈관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커피와 함께 마시면 당뇨 예방에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커피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해 커피로 인해 배출될 수 있는 칼슘, 손실을 보충해주고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66세 이정자 씨는 오랜 시간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은퇴 후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화장실을 가실 정도로 심각했고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했습니다.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서 드셨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또한 손발이 차가워서 겨울철에는 외출하기도 힘드셨지요. 어느 날 건강 관련 방송을 보다가 올리브 오일 커피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블랙커피에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장 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에 기름을 넣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후 블랙커피를 한 잔 내리고 거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1티스푼 넣어 잘 섞어서 마셨습니다. 맛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커피의 쓴맛이 올리브 오일의 부드러움과 어우러져 오히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첫날에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틀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니 사흘째 되는 날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거의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게 되었고 배가 더부룩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손발이 예전보다 따뜻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혈액순환을 도와 온몸에 열이 잘 전달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는 피부도 촉촉해지고 윤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좋은 지방이 피부에도 영양을 공급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변비약은 완전히 끊으셨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배변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후 간식으로는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과 아몬드 몇 알을 함께 드십니다.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을 선택하시고 아몬드는 볶지 않은 생아몬드를 드십니다. 이렇게 커피와 좋은 궁합의 음식들을 함께 즐기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커피에는 나쁜 궁합도 있지만 좋은 궁합을 찾으면 건강 효과를 2배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실천하기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커피에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넣어보세요. 장 건강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며칠 마시다 보면 적응됩니다. 둘째, 블랙커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비타민C를 보충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 뿌려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계피는 너무 많이 넣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에 반 티스푼 정도만 사용하세요. 넷째, 오후 간식으로 다크 초콜릿과 아몬드를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와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커피를 마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수분이 빠져나가기 쉬우므로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라는 작은 음료 한 잔이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커피는 기억력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며 혈당과 간 건강을 지켜주고 노화를 늦춰주는 고마운 음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 마시면 위를 상하게 하고 철분 흡수를 막으며 수면을 방해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빈속을 피하고 하루 2잔 이내로 마시며 오후 늦게는 피하는 것. 설탕과 프림을 넣지 않고 블랙으로 즐기는 것. 철분제나 유제품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매운 음식이나 술, 기름진 음식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올리브 오일, 레몬, 계피, 다크 초콜릿, 아몬드 같은 좋은 음식들과 함께 즐기는 것. 이런 작은 원칙들만 지켜도 커피는 우리 몸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한번 돌아보셨을 겁니다. 혹시 빈속에 커피를 마시고 계셨다면 내일부터는 식사 후에 드셔보세요. 믹스커피를 즐기셨다면 블랙커피로 바꿔보세요. 철분제를 드시면서 바로 커피를 마셨다면 2시간 간격을 두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몇 달 후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조금만 더 신경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과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드시는 커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걸음이